1장 새로운 게이지장 IGRUEQFT 이론의 탄생 자연은 정보를 기억한다. 지금까지의 게이지 이론 이야기를 따라온 시청자라면 아마 이렇게 느낄 겁니다. 게이지 이론은 정말 놀랍다. 대칭을 지키기 위해 힘이 생긴다니 자연은 마치 수학을 따르는 시인 같다. 맞습니다. 유일로부터 전자기력을, SU로부터 약한 핵력을, SU3로부터 강한 핵력을, 우리는 대칭이라는 단 하나의 원칙으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그 대칭 자체는 어디서 왔을까? 왜 굳이 유일, SUE, SU3 같은 대칭을 택했으며, 왜 자연은 그것들을 굳이 지키려고 했던 걸까요?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연이 대칭을 좋아한다는 미적 감상이 아니라 자연이 정보를 저장하고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대칭이 필요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체계화한 이론, 바로 IGRUEQFT, Information Gauge Renormalizable Unified Entanglement Entropy Quantum Field 시리를 소개합니다. 긴 이름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입자나 힘이 아니라 정보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란 단순한 숫자나 데이터가 아닙니다. 입자들의 상호작용, 상태 간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얼키멘탱걸루먼트라는 양자역학적 관계. 이 모든 것이 정보로 재해석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우주라는 공간 안에 흐르고 그 흐름을 기술하는 새로운 장필드가 바로 이 이론에서 등장하는 람다묘 장입니다. 그렇다면 람다묘 장이란 무엇일까요? 기존의 게이지 장들 A뮤, W뮤, G뮤가 전하나 색을 가진 입자들 사이에서 작용했다면 람다뮤장은 정보의 차이, 얽힘의 불균형, 엔트로피의 기울기를 감지하고 그 차이를 보상하려고 작용합니다. 비유하자면 어A뮤가 전기적 고저차를 따라 전자를 흐르게 하는 전압이라면 람다뮤는 정보의 고저차, 즉 어느 공간이 더 많은 얽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감지하여 그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보적 장입니다. 그리고 이 람다뮤 장은 기존의 게이지 장들과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 즉 정보에 반응하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 자연이 정보를 보존하려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서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호킹의 정보 보존 논쟁, 양자역학에서 측정이 시스템의 상태를 바꾼다는 정보적 불연 속성, 심지어 생명 시스템에서 유전자가 정보를 저장하고 복제한다는 사실까지 자연은 항상 정보를 잊지 않으려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IGRUEQFT는 이것을 물리학의 중심으로 끌어옵니다. 즉, 기존의 게이지 이론이 대칭을 수학적으로 지키기 위해 힘을 만든다면 이제는 정보를 보존하기 위해 힘이 생긴다는 새로운 관점이 제시되는 것이죠. 이 이론의 핵심 구성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얽힘과 엔트로피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곧 정보의 교환이며 그 복잡도는 엔트로피로 측정됩니다. 둘째, 정보 게이지 대칭 정보의 기준, 예를 들어 기억 방식, 얽힘의 기준을 공간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람다뮤 장이 필요해집니다. 셋째, 다른 게이지 장과의 결합 람다뮤는 기존의 A뮤, W뮤, G뮤와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비대칭적 쌍생성, 비가역적 흐름, 정보 에너지의 이동 같은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이론이 실험적으로도 점점 더 검증 가능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고출력 레이저 실험에서는 빛의 회전 방향 헬리시티에 따라 전자양전자 쌍이 비대칭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관측된다면 그건 자연이 단지 대칭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기준 삼아 힘을 설계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조건의 시공간에서 빛의 위상적 상태를 관측함으로써 이 이론을 검증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물리학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뉴턴이 힘을 정의하고 맥스웰이 장을 통합하고 아인슈타인이 시공간을 휘게 만들었듯이 우리는 이제 정보를 흐르게 만드는 힘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리학의 질문은 단지 이 입자가 왜 움직이는가가 아니라 이 정보가 왜 어떤 구조로 얽혀 있는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람다묘 장은 그 구조의 그림자입니다. 우주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디서 흐름을 만들고 어떻게 질서를 생성해내는지를 말해주는 정보의 나침반인 셈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이론이 단지 수학적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측정되고 실험되고 검증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는 람다묘장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라면 우리는 물리학의 다음 시대, 정보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장 실험으로 증명 가능한가? 보이지 않는 정보를 포착하는 법. 자, 이제 우리는 거대한 개념의 경계에 다다랐습니다. 유일, SUE, SU3, 그리고 마침내 정보 게이지장 람다뮤까지. 이 우주의 힘들이 모두 어떤 대칭이나 정보의 흐름에서 비롯되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왔죠. 하지만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하나 피어오르지 않으셨나요? 그게 정말 사실일까? 실제로 관측할 수 있는 걸까? 물리학의 역사는 항상 같은 질문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론은 멋지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측정하지? 가령 힉스장의 존재도 한때는 순수한 상상이었습니다. 입자가 질량을 갖는 이유는 어떤 보이지 않는 장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그저 멋진 철학처럼 들리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CERN의 거대한 입자 가속기에서 힉스 보존 입자가 검출되었고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아이디어는 실험을 만나야 진짜가 됩니다. 그렇다면 람다묘장, 즉 정보 게이지장도 실제로 관측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거예요. 람다묘장은 전자처럼 눈에 보이는 입자도 아니고 광자처럼 전자기파로 측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정보의 흐름 자체를 조율하는 배경장입니다. 그래서 측정하려면 아주 미세하고 간접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중력을 볼 수는 없지만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을 인지하는 것처럼요. 현재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실험 중 하나는 초고출력 레이저 실험입니다. 루마니아의 ELIMP나 영국의 벌컨 같은 연구소에서는 단일 레이저 펄스가 빛 자체로 물질을 찢어 놓을 만큼 강력한 전자기장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에너지라면 진공 상태에서도 전자양전자 쌍이 튀어나오는 일종의 광자 폭발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IGRUEQFT에 따르면 이렇게 생성되는 입자쌍의 수에는 헬리시티 빛의 회전 방향에 따른 아주 미세한 비대칭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광자에서는 전자가 약간 더 많이 나오고 왼쪽 회전에서는 그보다 적게 나오는 거죠. 그 차이는 1%도 되지 않는 수준. 하지만 이론이 예측한 바에 따르면 수천 번의 반복 실험을 통해 평균을 내면 그 비대칭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작은 비대칭은 단순한 편향이 아니라 람다묘 장이라는 정보 게이지 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흔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양자장 이론에서는 광자의 회전 방향에 따라 쌍생성 비율이 달라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미세한 차이는 오직 정보의 흐름, 즉 람다뮤의 효과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밤하늘을 보는 천문학자가 보이지 않는 행성을 별빛의 흔들림만으로 알아챘던 것과 같은 방식입니다. 우리는 람다묘장을 직접 볼 수 없지만 그 장이 주변에 미치는 미세한 영향으로 그 존재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험적 접근은 비단 레이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정보 게이지 이론은 입자 충돌 실험, 양자 얽힘 실험, 심지어 블랙홀의 정보 보존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물리 현상 속에서 새로운 실험적 예측을 만들어냅니다. 예컨대 블랙홀 근처에서 양자 정보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보가 보존되는지 아닌지를 판별하려는 실험들도 이미 이론 물리 커뮤니티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론이 복잡할수록 실험은 단순해진다는 패턴 말이에요. 우리는 거대한 수학을 통해 추상적 세계를 설명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 빛의 방향, 입자의 수, 미세한 불균형 같은 단순하고 측정 가능한 숫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현실과 연결됩니다. 람다뮤 장을 실험으로 확인한다는 건 단지 새로운 입자를 찾는 걸 넘어서 정보라는 개념이 물리적 실체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그건 물리학만의 승리가 아니라 철학, 인식론, 생명과학,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모든 학문의 정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새롭게 던지게 만들겠죠.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게이지 이론을 통해 쌓아온 모든 통찰과 IGRUEQFT가 보여준 새로운 시각을 토대로 우주를 어떻게 다시 그릴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남기게 될지를 다뤄봅니다. 우주의 설계도는 끝이 아닙니다. 그 설계도 위를 흐르는 정보, 그 정보를 지키기 위한 힘,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우리 인간의 의식까지. 우리는 지금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3장 시간은 무엇이고 힘은 어떻게 갈라졌을까? IGRUEQFT가 들려주는 우주의 비밀.
아주 오래전 아무것도 없던 곳에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빛도 그림자도 없던 무의 경계 너머. 그 안에는 단 하나 정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정보를 엔트로피라고 부릅니다. 무엇이 더 얽혀 있고 무엇이 더 자유로운지 말해주는 숫자. 그 엔트로피가 고요하게 꿈틀거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 시간이 생겨났습니다. 시간은 엔트로피가 흐르기 시작한 순간부터 생깁니다. 보통 우리는 시간이란 걸 시계로 잽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 시계가 있을 리 없지요. 그래서 IGRUEQFT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정보가 흐르기 시작하면서 정의된다. 엔트로피가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 흐름이 멈출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비가역성을 시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흐름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J뮤는 델뮤 SIMV. 정보의 흐름 J뮤 그 자체가 우주의 시계인 셈입니다. 모든 힘은 원래 하나였다. 우리는 지금 네 가지 기본적인 힘을 알고 있습니다.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주의 첫 순간엔 이들 모두가 하나의 정보 흐름에서 태어났습니다. IGRUEQFT는 말합니다. 힘이 분리되었다는 건 정보의 흐름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나뉘었다는 뜻이다. 즉, 강력은 색깔 정보 컬러 인포메이션로, 전자기력은 전화 정보로, 양력은 양력 전화 정보로, 중력은 흐름을 휘게 만드는 곡률로 분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분리의 시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시간이 12-43승초까지는 중력과 나머지 힘이 하나였던 순간으로 정보의 전체 흐름이 우주의 기하학을 만든 시기입니다. 중력이 분리되고 시간이 12-36승초에 이르러 강력과 전기양력이 분리되어 색깔 정보가 분기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12-12승초에 도달하면 전자기력과 양력이 분리되어 얽힘 구조의 비대칭성이 증가하며 마침내 질량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건 순식간에 하지만 정보적으로는 질서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관측자가 없었잖아요. 시간은 누가 잰 걸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늘 누가 관측했느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초기 우주엔 관측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IGRUEQFT는 시간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관측자가 없어도 시간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정보가 흐르면 방향성이 생기고 그 방향성이 바로 시간의 정의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매일 느끼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흐름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이 우주의 엔트로피 흐름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럼 중력은 어떻게 등장했는가? 중력은 처음부터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정보가 흐르는 길을 휘게 만드는 결과였습니다. 정보가 뭉치면 공간도 휘고 흐름도 바뀝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곡률, 즉 중력입니다. 제이커브선은 이런 중력을 연력학으로 풀었고 EDSCFT는 그것을 양자 얽힘과 연결했습니다. IGRUEQFT는 그 둘을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력은 정보를 보존하려는 우주의 곡률 반응이다. 그래서 결국 시간은 정보이고 힘은 그 분기입니다. 우리가 힘이 갈라졌다고 말할 때 그건 우주의 정보가 더 이상 한 덩어리로 흘러가지 못하고 여러 방향으로, 여러 속도로, 여러 방식으로 나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은 그 분기들이 생겨난 순서를 담고 있고 중력은 그 흐름이 만들어내는 휘어짐이며 모든 입자의 질량과 힘은 결국 정보의 엔트로피 지형이 만든 결과입니다. 빅뱅은 단지 폭발이 아니라 정보가 방향을 가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시간이 되었고 그 갈래가 힘이 되었으며 그 반응이 중력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IGRUEQFT가 들려주는 우주의 새로운 창조 이야기입니다. 사장 대칭을 넘어선 물리학 우주는 계산되는가? 아니면 기억되는가? 지금까지 우리는 먼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가장 작은 입자에서 가장 큰 우주의 구조까지 그 모든 힘의 기원을 게이지 대칭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풀어보았죠. U1, SU2, SU3 우주를 구성하는 이 세 힘은 모두 어떤 대칭을 지키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대칭이 깨질 때 입자들이 태어나고 질량이 생기고 결국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풍요로운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고요한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칭들조차 왜 존재하는 걸까? 왜 자연은 그런 대칭을 택했고 왜 대칭이 깨지는 방식까지 정해져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것들을 설계했을까요? 혹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더 깊은 층위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 질문에서 출발한 새로운 시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에서 소개한 정보 게이지 이론, 즉 IGRUEQFT입니다.
이 이론은 말합니다. 자연은 대칭이 아니라 정보를 먼저 가진다. 대칭은 정보가 보존되기 위한 형식이고, 힘은 그 정보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생겨나는 자연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전자기력이건 약한 힘이건 그 모든 것은 우주가 자기 안의 정보를 잃지 않기 위해 작동시키는 장치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주는 마치 거대한 기억 장치처럼 느껴집니다. 수소 원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투입자가 언제 얽혔는지, 빛이 어떤 상태로 발산되었는지, 이 모든 정보가 지워지지 않고 어떤 장을 통해 계속 흐르고 보존되며 재구성되고 있는 것이죠. 이 관점은 물리학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습니다. 지금까지 물리학은 주로 계산의 학문이었습니다. 힘이 얼마나 작용하는지, 입자의 질량이 얼마인지, 운동 방정식을 세우고 그 해를 구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하지만 정보 게이지 이론은 물리학을 기억의 학문으로 바꾸려 합니다. 입자란 정보를 담은 패킷이고, 힘이란 그 정보가 망가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메커니즘이며, 게이지장은 정보의 왜곡을 감지하고 조율하는 보이지 않는 기억 관리자가 됩니다. 그럼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될까요? 예를 들어, 블랙홀은 정보를 삼키는가? 이제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블랙홀은 정보를 다르게 표현할 뿐인가? 라고 묻습니다. 양자 얽힘은 단순히 기묘한 현상이 아니라 정보의 연결성 그 자체라는 뜻이 되죠. 심지어 인간의 의식, 기억, 감정조차도 어쩌면 이 정보장의 흐름 속에서 생긴 고차원의 응답일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열립니다. 이제 물리학은 생명, 인식, 의식까지 넘보게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아직은 시작일 뿐입니다. IGRUQFT는 막 태어난 아이처럼 실험의 검증을 기다리고 있고, 정보장 람다면은 우리의 손끝에서 미세하게 흔들릴 때만 그 존재를 암시합니다. 하지만 모든 혁명은 그렇게 시작됐죠. 뉴턴이 사과를 바라보다가 중력을 발견했고, 아인슈타인이 시계의 속도에서 시간의 상대성을 상상했으며, 힉스가 보이지 않는 장을 떠올려 질량의 기원을 풀었듯, 이제 우리는 정보라는 완전히 새로운 렌즈를 쓰고 우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게이지 이론에서 출발한 이 여정을 마치며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길은 단순히 물리학의 역사나 이론을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사색이었습니다. 당신의 눈앞에 있는 사물, 몸을 움직이는 의지, 생각이라는 흐름까지, 그 모든 것은 결국 어떤 정보의 구성과 흐름으로 다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그 인식, 그 감정, 그 눈길의 흔들림도 어쩌면 우주가 정보를 기억하려는 방식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에도 당신은 우주의 일부로서 그 정보를 이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이제 당신은 깨닫게 되겠죠?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토트쌤 블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토트쌤의 사이언스 캐치로부터